자,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다가 이 개념, 이 부분은 내가 꼭 정리해두고 싶다, 정리해야겠다, 정리하자 라는 충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것만은 꼭 정리해야 돼, 정리해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노트를 꺼내고 노트에다가 손으로 열심히 정리한 적이 있으실까요? 노트를 펼쳐놓고 여기저기 예쁘게 이제 정리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한없이 그 정리라는 행위 자체에 깊이 파고들어서 온갖 색깔 펜과 형광펜으로 노트를 꾸미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실까요? 그리고는 정리를 하긴 했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서 정작 해야 되는 공부를 못하신 경험 있으실까요? 여러분 중에는 이 정리의 늪에 빠져서 공부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흔히 정리를 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정리에만 열을 올리면은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효율적인 정리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정리를 해야 좋을지, 또 정리한 후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행착오 이 정리 정말 무진장 많이 겪었거든요. 끝까지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도 분명히 정리 습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부 습관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만 이해가 안 되거나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은 일단 정리부터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실제로 정리를 했거든요. 기본서에서 모르는 개념이 나올 때마다 노트에다가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이것저것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필기를 통해서 내 머릿속으로 좀 더 정돈되지 않을까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내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고 정돈되고 좀 깔끔해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막상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시간 걸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데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만두기엔 아깝고 계속 끝까지 하자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결국 이왕 시작한 김에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끝장을 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정리 자체가 곧 공부라고 착각하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를 하면은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일단 있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딱 있죠. 뭔가 그 결과물을 보면은 뭔가 깔끔하게 정리해 놨고 공부를 좀 제대로 한 것 같아, 내 머리가 좀 깔끔해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정리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그 내용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정리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정리만 한다고 해서 내 실력이나 점수 자체는 크게 진전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정리하는 데 들이면 들일수록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지식들이 휘발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실력과 점수는 후퇴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껏 정리 예쁘게 만들어 놓고는 막상 다시 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시간 들여서 정성껏 정리를 해놓고도 그 노트를 그냥 어디다 처박아 둔 채로 나중에 또 새롭게 요약 자료를 만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정말 안타깝지만 정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리의 함정입니다. 정리는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보조수단인데 어느 순간 그 정리라는 행위 자체가 공부의 주인공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정리는 해놨는데 막상 시험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정리한 걸 보지 못하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는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정리한 시간을 결국에는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정리는 잘만 활용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정리하느냐인데요. 우선 핵심 포인트는 정리의 대상은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즉, 정리의 대상은 전범위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떤 것일까?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개념들, 여러 번 봤지만 여전히 낯선 내용들, 외워지지 않아서 계속 문제를 푸는데 애를 먹는 내용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내가 모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야 효율이 높아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효율 자체도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자, 정리의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문 단계, 그러니까 즉 모든 개념이 다 낯설고 생소한 그 입문했을 때 정리를 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기본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기본 강의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때 또 정리에 공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정리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에요.
일단 이때는 뭐든지 낯설고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할지도 막막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미친 듯이 흐르고 그만둘까 하다가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까워서 끝끝내 기억고 완성을 시킵니다. 결국 교과서나 강의 자료 대부분을 거의 필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 노트는 거의 책 한 권 분량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수험생인지 출판업계 종사자인지 필기노트 알바를 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언제 정리를 해야 좋을까? 바로 어느 정도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그 내용들이 자리가 잡힌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또 개념을 접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복 합습을 통해서 기출을 반복해서 품으로써 처음에는 정말 생소했던 개념이 이제 좀 익숙하네 라고 느끼는 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또 반복을 통해서 자주 많이 봄으로써 내가 굳이 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반복 회독만으로도 내 머릿속에 자리 잡히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암기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동되고 또 헷갈리는 영역과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몇 번을 봐도 암기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만 선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건데, 바로 이때가 정리의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미 반복을 통해 어느 정도 내 것으로 된 내용까지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아는 내용까지 정리하려고 든다면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노트 분량도 엄청나게 많아지죠. 다시 펼쳐보기도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적의 타이밍을 잘 지킨다면 애초에 정리해야 할 양 자체가 크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는 시간에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막연히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시작하지만 이 정리 욕구를 억누르셔야 돼요. 어느 정도 반복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한다면은 상당 부분이 이미 내 머릿속에 숙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그 부분만 반복해서 본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 점수를 올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정리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사실 정리 한번 해놓고 안 보시는 분들 태반입니다. 안 돼요. 꾸준히 꺼내서 계속 보면서 뇌에 각인시키고 또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자꾸 들춰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리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정리한 노트는 나한테 굉장히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는 그냥 예쁘게 만든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결국 시험에 합격하려면은 이 정리한 내용들을 계속 봐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나 어려운 내용들을 추가해 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진짜 내 공부 자료가 되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나만의 정리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 입문 단계부터 지나치게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결과물은 만족스럽지만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처음부터 전부 정리할 필요는 없구나.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한 뒤에 내가 모르는 부분만 모아서 정리해놓고 그걸 시험 때 집중 공략하면 되는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도 삽질 진짜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처음에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설령 정리하려는 욕구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억누르셔야 돼요. 어느 정도 개념 파악한 뒤에 헷갈리는 거나 암기 안 돼 있는 것,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 분량도 줄어들고 시험 기간에 굳이 많은 교재들을 뒤적거리지 않아도 빠르게 회독을 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리는 오로지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정리한 자료를 계속 들춰보고 반복하고 암기를 함으로써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정리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원칙들을 지킨다면 시간을 잡아먹는 정리에서 벗어나서 아주 효율적인 정리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 점수의 상승으로까지 연결되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정말 오랜 시행착오 끝에 몸소 터득하게 된 것들이거든요.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튜토리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 컨설팅이나 그룹 스터디, 오프라인 강연, 계획 VOD 강의 등등 많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손민규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